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서 게임스톱발 공매도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상당히 대응하는 긴박한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한 단계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향후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장 상황이 과열인가 아닌가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급 미래에셋캐피탈의 윤자경 이렇게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중요한 진단을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네. 일단 시장 상황부터 좀 네. 이렇게 점검해 주시죠. 1월에 보면 진짜 3천을 순식간에 넘나 했더니 또 네. 그게 또 다시 내려왔다. 거기서 이제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그래서 정말 그 한 달 사이의 변동성이 대단했고 그러다 보니 어느 시점에 그 한 달 사이에도 샀느냐 팔았느냐에 네. 따라서 수익률 격차가 굉장히 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게 진짜 시장에 지금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건지 한동안 쉬어야 되는 건지 이런 정말 그야말로 이게 과열인 건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제일 지금 걱정들도 있으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시장에 그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객장에 예전에는 아기 없는 엄마가 등장을 하고 객장이 붐비고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번엔 다르다. 그래서 this time is different 이런 보고서들이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과열이었다, 꼭지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포인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장 과열 얘기할 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짚어봐야 되는 게 이제 유동성 부분. 이제 주식 시장으로 유동성이 단기간에 유입이 되니까 이게 과열 아니냐. 이 부분하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한국 시장이 우리 시장이 좀 이제 체질이 좀 이제 올라간 거다. 체력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레벨업 되면서 재평가되는 그 방향성에 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점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작년 코로나 이후에 각국의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어서 지금의 장세를 유동성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한번 좀 시장을 좀 진단해 주시죠. 네,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이제 개인 자금, 유동성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한번 보자면 실제로 1월 한 달 사이에만 그 신규 계좌가 100만 개가 넘게 정말 터졌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전후로 보자면 이제 토탈 이제 한 700만 개 이상 그렇게 늘어나서 객장에 요새 가보시면 진짜 한참 대기하시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언제 있었을까라고 퍼뜩 떠오르는 게 이제 99년도 우리가 그때 바이코리아 열풍이 불고 했던 그 시기하고 닷컴 그거와 맞물렸던 그 시기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2007년도에 그때 한참 이제 해외 펀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시장이 이제 막 급등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랑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99년에는 이제 시중 전체에 있는 부동자금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금 대비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던 자금 그 비중이 한 44%, 45%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한 20% 정도? 그러면 지금은 몇 퍼센트냐? 실제로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 볼륨 대비해가지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그거를 보자면 그렇게 과도한 수준일까라는 부분에 오버슈팅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1월이 대표적인데 유동성 유입 속도가 단기간에 좀 이렇게 급증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그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 커졌다.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이제 개인 자금이 이게 밀려들고 있는 이 부분이 99년이나 2007년이나 이때 유동성이 밀려오던 그 당시에 개인 투자자 객장에 진짜 스님이 등장했다, 아기 엄마가 등장했다. 이때 그 묻지마 투자 그들과는 저는 굉장히 다른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스마트한 이 정보가 평평해진 시대에 상대적으로 훨씬 스마트한 그 투자자들이잖아요. 지금 공매도 이 헤지펀드를 이겨먹는 그런 개인 투자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지금은 과거와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과열이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 본다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그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 경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투자의 인프라적인 측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 지금은 그 글로벌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과열 진단을 이렇게 볼 때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 동학 게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레벨이 되는지 뭐 요즘 얘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지 뭐 이런 쪽에 코리아 프리미엄이 있는지 이런 쪽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뭐 흔히 이제 시장이 재평가 받는다라고 할 때 이제 레벨업 되고 있다라고 할 때 뭐 그거잖아요. 기업의 수익성, 그야말로 이제 펀더멘탈, 시장의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거를 보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뭐 지표 중에 하나가 ROE, 뭐 자기 자본 대비해서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 이제 기업의 어쨌든 수익 지표 이거를 보자면 불과 2019년 말만 해도 저희가 한국이 러시아보다도 뒤처졌어요. 오히려? 예.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홍콩이나 일본보다도 저희가 그 부분에서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견조한 그런 받침이 되는 가운데 우리 주가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그 ROE가 그야말로 뭐 가장 높은 나라 하면은 미국이죠. 미국도 주가가 쭉 이제 올라가는 그 뭐 주요 섹터가 이제 IT라든가 소프트웨어 쪽 아닙니까? 이쪽이 이제 ROE가 한 24% 이렇게 되는데 한국 시장의 그러면 성장 쪽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보면 한국은 이제 뭐 플랫폼 비즈니스라든지 뭐 신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뭐 IT라든지 뭐 헬스케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보자면 이미 우리 시장에서 비중이 50%도 훨씬 넘고 60%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또 글로벌로 펼쳐보자면 이 성장하는 신성장 그 기업들이 과연 글로벌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볼 때 뭐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과점적 지위를 과연 갖고 있는 것이냐. 뭐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뭐 1등인 것이고, 뭐 2차 전지 쪽에서는 LG 화학이라든가, 뭐 바이오 시뮬러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전기차 쪽에서도 뭐 현대차가 상당히 뭐 견조하게 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 한국 시장이 그 펀더멘털이 좋아지면서 같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적인 측면이라든가 한국의 그 시장에서 레벨업 됐으니까 그만큼 이제 주식도 서프라이 디맨드 간의 게임의 룰이니까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뭐 작년 가을부터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의 이제 시장이 가는 흐름은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 게임의 룰이 좀 달라진 시장이다. 그 구조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 가치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정말 뭐 아까 PER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뭐 주가가 얼마냐 이런 가격 지표보다는 그 성장하는 기업이 어디냐, 그리고 이 성장은 어디서 오느냐, 지금 뭐 혁신을 하느냐 못하느냐, 변화를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투자자들이 관심이 딱 이게 정확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밸류에이션 고평가다 아니다 이런 지표가 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 성장이 귀해진 시대에 미래에 많은 이익을 창출할 기업이 어디냐를 보는 것이 이런 뭐 가격 지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뭐 저는 어쨌든 지금 쭉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가는 놈이 계속 간다라고 저는 뭐 기술주 쪽으로 이제 기술주가 성장주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뭐 조정 국면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뭐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뭐 이게 팬시해 보이는 이런 기술주들은 이게 당장 눈에 좀 많이 이렇게 거론이 되잖아요. 근데 당장 눈에는 매일매일 눈에 띄지는 않지만 꾸준히 가고 있는 미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 친환경이라든지 에이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전기차도 뭐 에너지 부분도 이런 쪽에 뭐 다 있는 거고 뭐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잊고 살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갈 수밖에 없는 쪽이다라는 거를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윤 대표님의 말씀을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한 번 정도
방송을 더 되새겨 보면서 투자자의 마음을 다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